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10월 26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옥동생동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저도 좀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오늘 UCC를 좀 늦게 찍습니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몸 컨디션도 그렇고 목소리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성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금요일 토요일 날은 거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완전히 잘했거든요. 일호 경마에서는 적중수는 괜찮게 나왔고 사실 못한 거 남들에 비해서 못하진 않았는데 금토는 워낙에 잘해버리니까 못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주는 사실상 일요일날 조금 2%가 부족한 모습이긴 했지만 금토를 나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난주도 좋은 성적을 이어갔다고 제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은 사실상 A급 끝장 등급처인 토요일 제13경주에서 말로 홈런을 제가 때렸습니다. 프라임 6번 프라임 챔프의 그야말로 11번 아르고 프라임 A급 승부로서 쌍승식이 176.500옴, 복승식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복승식도 85.4배. 이건 A급 승부처를 맞췄는데 그 A급 승부처를 마치기 이전에 하이라이트 승부처까지도 단통으로 베스트라인의 12번 투어브라더 이런 것도 단통으로 맞춰줬고 11경주에 또 알토란 같은 적중을 KM블루의 7번 심플라이프 이런 경주도 계속 마치면서 마지막 승부처까지 멋지게 적중을 했고 금요일날은 또 한구라를 했죠. 제주교차 2경주의 중매인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중배당 적중을 했습니다. 한라질주의 8번 선양은뜸 8번 선양은뜸을 강력한 대가리를 넣고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6번 한라질주를 때려가지고 복승 37.2배 쌍승 50.0배 중매인 승부를 또 멋지게 적중을 했고 또 9번 아르카디아의 3번 노피곰 나르샤 3번 노피곰 나르샤가 전혀 안 팔렸는데 부산제 5경주에서 복승 53.1배 쌍승 92.4배 완전히 한구라를 하면서 금토경마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강타입니다. 지지난주 대승 지난주도 상당히 잘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실 1호 경마도 제가 못했다고 얘기하지만 1경주를 단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빛, 12번 금빛 9번 홍커빙, 그 다음에 1호 3경주에 또 쇼들이 적중이 나왔고요. 1호 5경주에 또 역시나 또 적중이 나와줬고, 이 중부당 단통도 6번 이스터 킹덤, 2번 불사불패라는 자, 요 마피를 가져갖고 7번 아데르꾼까지 또 1호 7경주는 또 하이라이트 승부를 연속으로 단통으로 적중을 시켰습니다. 8번 더킹에 3번 장산베어스. 근데 나름 못한 거는 아닌데 1호 경마가 2%가 조금 부족한 것이 완벽한 대승을 좀 막았지만 금토 경마는 완벽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타는 2주 연속 계속적으로 대승을 이어가면서 아자아자 이번 주도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했는데 그 지난주도 잘했고 그런데 이번 주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가요. 안정과 배당인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타하고 이제 지금부터 부산하고 제주를 하는데 왜 배당이 터지고 어떤 말이 배당이냐? 그거를 오늘 핵심적으로 어떤 말이 배당을 터뜨리냐? 빰빰빰 그 마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의 방송은 뭐 최고의 방송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 부산대 1경주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9번 럭키 아델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럭키 아델이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 못한 게 아닌데 선취입에 대한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어서 우라가 있는 마필이라서 요게 이제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때 모습은 안정된 선취입력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에 걸음엔 하자가 없었던 마필인데 주행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마필이니까 주행이 불안했던 마필이니까 그거를 교정을 하니까 전반적인 발걸음 자체는 어떻게 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9번 럭키아드는 필리핀 탱권에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 벨당마가 누구냐? 등짝 불안해요.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한 능력 자체에 2%가 부족해 보여요. 안 팔리지. 그 마필이 누구야? 바로 8번 대동만세라는 마필이야. 이 대동만세라는 마필은 데뷔전 때는 무난한 성적을 보여줬는데 경주마가 가장 많은 경기력 성장을 보여준다는 이전째 조종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3전째인데 직전에 조종 거쳤으니까 이번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차례거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정확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8번 대동만세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과는 인정을 하자.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교차 1경주. 요번 경기는 그래도 입상마의 우려는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정확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충마가 누구냐와 후창에서는 꼭 정확하게 봐야 되는 마필은 또 누구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주예요. 자,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하늘태왕이라는 마필입니다. 300다마짜리 마필에 59kg. 정확한 근간에 또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었고 이번에도 선행력은 소포가 가지만 추임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다가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가지고 이번 편성에서도 강타가 부는 경주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선행의 메리트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는 그런 전개상의 이점까지도 고르게 어떻게 했다? 겸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느린 편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느린 편성.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이번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키포인트예요. 그랬을 때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10번 하늘태왕은 느린 편성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패턴 자체가 선행력이 하강을 하고 추임력이 상승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 편성의 흐름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는 거잖아. 느린 편성인데 선행력이 하강을 하니까. 그리고 추임력을 끌어내니까 맞는 거라고.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어때? 가장 우수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0번 하늘태왕은 가져가는 거고 종반 뚝심이 가장 우수한 마필들은 3번 대력왕, 7번 공자, 그 다음에 8번 교우이신, 9번 제1호 이런 마필들이 가장 그래도 종반 뚝심이 우수한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야.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마필들을 모두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키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오버 세그먼트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키포인트냐면 세그먼트의 근간 행방이 굉장히 좋아. 경주력의 행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세그먼트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부산 2경주로 넘어갑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성장마 중에서 3번 탄젠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야 되죠. 하지만 요즘 신마 경주는 대상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금 규모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각 마방에서도 신마 승부에 특히 2세 신마 승부에는 총력전을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다면 대상 경주급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상금 규모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그 여기서 먹어버리면 상금의 반은 이미 먹고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3번이 탄젠트라는 마필은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서 이제 5번 시크릿 레거시라는 마필인데 요즘 울질리 마방도 신마 승부가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의 주행 검사, 주행 연습을 실시했는데 주행 연습을 실시했던 지난번 경주 때는 약간의 공백이 있었으면서 체중이 좀 10kg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능력 자체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체중이 늘어났는데 신발에서 체중이 늘어났는데 경주력은 업그레이드 됐다. 이 얘기는 뭐야? 전반적으로 파워감이 많이 보강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5번 시크릿 네거시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이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니까 너 아픈 거 맞아? 그리고 몸이 안 좋은 거 맞아? 에휴,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면 뭐 어차피 화이팅하는 게 낫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경마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팅은 기본입니다. 우리들은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경마를 하러 태어났다. 자, 그리고 경마가 생업이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본업의 충실성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이경주 준메이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인기마가 제가 보는 경주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야, 오늘은 진짜 제가 한번 늦게 시작하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뭐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잖아. 뭐를 보냐? 그거 뭐예요? 그게. 인기도를 볼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인기도를 보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말들을 세게 봐야 되느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인기가 다들 뭐 이상하게 팔리네. 2번 금비를 6번 사랑가득, 그 다음에 3번 색달공주, 요렇게 이상하게 팔리네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선 이번 경주에서 꼭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은 3번 색달공주입니다. 부산의 김호수가 게이트가 안쪽으로 올라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잘 타는 그런 습성이 있듯이, 제주에는 김이랑이가 게이트가 안쪽으로 올라오면 은근히 말을 잘 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친구들이 부인을 하던 인정을 하던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모를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떤 습관적인 말몰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만큼 자기가 그만큼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색달공주는 이번 경주시 전개상의 선행의 가능성도 높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늘어난 부중과의 싸움이 강권일 것으로 예측되는 마필이고 나머지 인기마들은 한 2주 정도는 시원하게 자르고 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시 인기마는 이번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은 아마 당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그런 마필들을 자르고 간다면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작심배당 제주 이경주 멋지게 준메이 승부처 지난주 준메이 승부처 35배짜리 멋지게 강타가 적중을 시켜드렸죠. 선양업급을 놓고서 한라 질주를 때려가지고 제가 맞춰드린 거 37.2배 복승만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간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삼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외관상의 인기 많은 존재합니다. 6번 액톤 스피드라든지 2번 터프 그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존재하는 경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가리가 누구냐? 대가리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6번 액턴 스피드가 일단 추천을 드려볼게요. 6번 액턴 스피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얘가 대가리야. 무조건 대가리야. 그런데 왜 6번 액턴 스피드가 대가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자제분들이 있잖아. 자제분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깐난 얘기했을 때 막 살이 찌고 엄청 막 손하고 이런 게 커지는 애들이 있잖아. 잘하면서 그냥 팍팍팍 커지는 애들이.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안 크는 애들이 있잖아. 조금 더 더디게 성장하는 애들도 있잖아.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실질적으로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야. 4.5kg로 이어졌다고 해도 걔가 막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고. 그거 거인이 되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9kg로 해가지고 막 시험관에서 막 태어났다 애들도 얘가 잘 먹고 밖에 나와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러다 보면 그냥 막 몸이 커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막 걔가 이 4.5kg로 태어난 애보다 더 커질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 수에 어린 성장과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는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경주마에게도 일어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마나 내지는 성장과 단계에 있을 때 특히 암발들 같은 경우에는 걸음의 변화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왜 암발은 대기만성이 아니라 조속성장이잖아. 어렸을 때는 여자가 힘이 더 세잖아. 요만한 여자애들이 남자보다 바로 그런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성장을 하기 때문에 암발들이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액턴 스피드가 이번 경시 충마가 아니라 충마는 다른 마피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는 경주다. 자,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부산 3경주를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일단 7번 보금상이에요. 딱 3마리를 추천을 갖고 가는 경우인데 7번 보금상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고 또 패턴도 전형적인 기본마태 패턴이지만 현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우수하니까 7번 보금사는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여기에 배당만은 요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뭐가 배당으로 팔리나? 1번이 인기마로 팔리네. 1번이 인기마로 팔려. 그러면 7번 보금사는 무조건 가능하고 9번 청마대부가 이번에 배당마거든. 그런데 청마대부를 읽어주려고 그러니까 뭐야? 7번 보금사도 고용동 마방의 마필이고 9번 청마대부도 고용동 마방의 마필이거든. 그런데 7번에 대해서는 가경남이를 태워놓고 9번 청마대부는 권지정이를 태워놨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승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번 경기에서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 바로 1번 불꽃연신인데 저는 솔직히 안 보고 싶네.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주 때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거의 바닥을 때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직전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고도 3차로 왔기 때문에 요번엔 조정하강이 불가피하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도 가장 우수한 것도 아닌데 조정하강이 불가피하다면 이 마필이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1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부산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자, 요 경주는 지금 보니까 12번 만우짱이 팔리고 있고 9번 장산조이가 팔리네요. 그러면 이 9번 장산조이에 대한 생각만 가지면 되겠네. 그러면 9번 장산조이는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사실상 순차적인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유지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서울 마주의 핵심이었던 김명진 마주가 말을 사줬기 때문에 마방의 입장에서는 얘는 뭐 무조건 갖다 들이대야 되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총력전을 펼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저는 12번 만호장은 이 편성에서는 아주 좋게 봐요. 12번 만호장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직지점 경주 때 4차권을 놨을 때 능력은 이미 입상권 웃도는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줬을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9번 장산조이 같은 경우에는 데뷔 이후 2번의 경기에서 아직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페이는 체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진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또 능력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9번 장산조이는 또 대가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아예 폭탄 배당이 터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상황승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산 4경주는 인기맛 싸움이 아니라 툭비지잖아. 12번, 9번이 대끼리거든. 그래, 얘네들이 무조건 온다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지. 왜 그래? 아직은 성장과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대를 보여주니까 얘네들은 배팅권에만 안착을 시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대가리를 얘네들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다음은 제주경차 4경주. 제주경차 4경주 오르간타의 제주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메인입니다. 메인이에요. 자, 한수각산을 가더라도 내가 보는 말을 갖고 죽어라. 경마하는 놈들 중에 경마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호구가 누구야? 아따 뭐가 가냐? 내가 소스의 왕자요. 니가 씨가 누구한테 돈 주고 소스 받은 거요? 어따 그냥 전화로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이 세상에 그 나이 처먹을 동안 정확한 정확한 인생 뭐랄까 모토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뭐가 있어? 공짜는 없잖아. 여러분 공짜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냐고. 공짜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직접 기수나 뭐 경마 관계자한테 돈을 그냥 보따리로 갖다 주지 않는 이상, 그런 거 얻은 소수가 아닌 이상 그걸 믿을 수가 있냐는 얘기지. 이 어려운 판국에 누가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벽에 믿고 잘하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소수는 없다. 공부해서 추리해서 겐토로 맞춰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야 경마를 이길 수 있는 거야. 개똥바가지 씨야. 집에서 그 집 다리도 못 피는 방에서 자는 것들이, 고시원 같은 곳에서 자는 것들이, 차는 또 BMW 타고 다니는 것도 허다합니다. 인생 완전 쪽박 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취미로 몇십만 원 갖고 와서 경마를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경마판 20년이에요. 그런 것들 와서 개똥 밟는 소리 하면 우리는 그냥 딴 데 가서 놀아라. 그래버려. 우리는 피곤해. 말을 안 해, 그런 친구들하고. 알잖아. 뻔히 우리는 말 입뜨면 그냥, 여러분들 하는 얘기에 누가 딱 하니 한마디 하면 몰라요? 알지? 그냥 답 나오는 거야. 아따, 저 새끼 또 영어질 하고 있네. 아따, 병신 같은 새끼. 이런 욕이 저절로 안 나오냐고. 자, 제주경차 4경주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대가리는 있어요. 저는 이번에 무조건 얘가 대가리라고 생각해요. 왜? 얘 놓고 벌써 2번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 놓고 완전히 한골화 해야 돼요. 이 땅에 뭐를 해요? 태어났다. 한골화를 하나 태어났다. 그리고 한 번 잡은 배당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게 제 신조예요. 인기만화는 완전히 자르고 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대가리는 완전히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무조건 8번 신의 장군은 가져간다. 왜?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8번 신의 장군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하강을 했어. 그러다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물꼬를 트면서 살포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거든. 그러면서 패턴적으로 선취인이 모두 동반 급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주력의 급상승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8번 신의 장군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린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기만 하나는 가감에게 자르고 가면서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중배당 이상 고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제주교차 4경주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제 5경주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저도 이게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시작을 할 때는 아따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판때기를 열어놓으니까 와 뭐 그냥 진짜 막 이렇게 개질할 떠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 보면 제가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이번 경기는 아예 배당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니까 9번 샤프벨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9번 샤프벨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는 이유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10번 메이저 선더라든지 또 11번 예스 레드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행 승부수가 가능하고 2번 백두백호 같은 마필도 선행 승부수가 가능해요. 그럼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선두권을 나서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1000m로에서 버틸 수가 있느냐? 못 버텨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선취평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종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면서 안 팔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샤프벨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하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 경주 때 걸음에 물꼬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패턴적으로 선취인이 모두 재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다 편성 자체도 적정 편성이 느린 편성을 만났어요. 그럼 얘가 오겠느냐 못 오겠느냐 온다 이거지. 제가 봐도 온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배당권 전력으로 9번 샤프벨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대가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예요. 그래서 복병 충만을 선정해놓고 복병만을 강력하게 단통을 때려서 중고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자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입니다. 6번 스팟입니다. 뭐 능력으로 보면 뭐 가장 출중한 마필이죠. 한 번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이번에도 선행승부도 가능하다. 6번 스팟은 강력한 대가리다. 단통은 당연히 4번 매직 스트리트가 가장 유용한 마필이기 때문에 6번 4번이 단통으로 팔리더라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경주다. 다음은 부산제 7경주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팔리기는 3번 말리스타가 팔릴 거예요. 말리스타가 워낙에 데뷔전 때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줬고 주행검사 때도 2차에 걸쳐서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3번 말리스타가 주행검사를 2번에 걸쳐 통과를 하는데 두 번째 주행검사 주행 연습 때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거든.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능력을 끌어냈어. 저는 3번 말리스타가 누가 보더라도 가장 그래도 유력한 입상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기 순위를 보더라도 3번 말리스타가 대가리로 안 팔리거든. 이 얘기는 말이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이 마망에서의 마필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말이 주행 연습 때보다는 오히려 안 좋다고 느꼈던 게 있을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 마필 자체가 피곤해할 거라고 어린 말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조교를 봐서 사양 관리를 해서가 아니라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보면 이 대목에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제가 반백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관리사가 아니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걸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번 말리스타는 이번 경기에서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리는 아닐 수도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3번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강타만의 실질적인 능력만을 대가리에 놓고 여타 마필들을 세게 보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부산제 7경기다. 자, 전반적으로 왜 배당이 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기입니다. 4번 사랑미소와 8번 파인파워가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경주죠.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이들 마필들을 과연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판때기는 4번 8번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4번 10번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된다면 저는 10번은 자르고 싶네. 10번은 자르고 싶어. 왜 자르고 싶어? 선행도 못 가요, 이번에. 선행 못 가고 선입으로 서야 되는데, 능력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입으로 탔을 때 또 한 번 능력 발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10번은 오히려 자르는 게 맞고, 4번 사랑에서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8경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야, 요 경주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누가 대가리로 팔리나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아, 딱 2번이 팔리네요. 2번이 유스퍼 유씨가 팔리네. 야, 이건 좀 의아한데. 제가 텍스트를 아직 안 쳤거든요. 요 방송이 끝나면 이제 텍스트를 칠 건데 승부처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전력을 보여줬던 2번 위스프 유씨는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이 아닌 선임으로도 능력을 끌어내서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마필가도 1억 8천의 고가의 마필이니까 당연히 승부의지는 강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인기 1위로 팔린다면 저는 노땡큐입니다. 노땡큐고 오히려 신의 중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5번 예스파워가 훨씬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번 예스파워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린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기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제 10경주 2차 메인. 요번 경기에서는 5번 월드데이가 강력하게 팔리고 있는데 5번에 대해서는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행으로 1승을 냈을 거고, 그 이전엔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선취입력이 모두 가능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선입으로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입으로 탄다면 과연 종반 뚝심을 지난번에 온팡지게 끌어냈는데 선입으로도 한 번 더 종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승급전인데, 야, 저는 5번 자르고 싶네요. 자르고 싶고, 이번 경주에 그나마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6번 소울블레이드라는 마필입니다. 6번 소울블레이드는 사실상 상대적으로는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지 몰라더라도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이번 경주에서는 전반적인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마필 자체의 능력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2차 메인 승부처에서의 6번은 무조건 가져간다. 하지만 충만은 따로 있다. 5번은 자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 경기는 충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부배당 단통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그런 2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있게 강타가 이제 붙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1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3번 우승환우, 2번 드래곤나인, 6번 유성스피드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입니다.
야, 여기서 3번 우승하러만 안고 가볼 생각이에요. 인기 3강 중에서. 왜? 지네끼리 치고받잖아. 지네끼리 치고받는다고. 왜?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번도 이 선행형 각질이에요. 그런데 취입으로 이번에 구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성을 만났거든. 그럼 얘가 선행을 간다면 일상에 성공을 하겠지만 선입으로는 좀 불안해요. 그럼 선행을 누가 가느냐? 이번 경기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3번 우승환호나 외곽게이트의 12번 해운대 요걸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2번도 선행을 못 가라는 법은 없지만 등짝이 적용되니까 따라갈 거라고. 그렇다 보면 3번하고 12번이 선행을 가버리면 2번은 아웃이고, 또 3번도 100% 선행을 못 가니까 승급전에 대가리라고 인정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도 인정을 하는 마피는 3번 우승환호를 인정을 하겠지만 인기마 중에서 얘가 대가리는 아니라는 게 핵심이지. 왜 핵심이지? 왜 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 근데 거리가 1200의 국산 3등급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과연 선취입형 마필들은 대가리를 놓고, 특히나 추임마들은 대가리를 놓고 때리기가 쉽냐 이거지. 그건 아니거든. 레이스가 워낙에 빠르니까. 그러면 선입형 강자를 대가리를 놓고 선입형 마필들이 타고 넘어가면서 추임마도 따라 올라오는 그림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선취입형 마필들의 중간 무빙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작심 배당까지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만을 대가리를 놓고 여타 인기마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가지고 자, 한번 제대로 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1경기는 작심 배당 A급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세 마리 중에서 3번 우승환호만 받치기로만 가져간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 추운 날씨에 오뎅국과 같은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강타입니다. 오뎅!